이제 앞으로 10년의 주 대상이 될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문구 하나가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고 싶지 않다. 혼자 있고 싶지만 언택트, 외롭고 싶지 않다. 이거는 공유. 완전히 지하 한 10층부터 꼭대기의 탑까지 수직 도시를 건설하면 어떨까? 저 지하실에는 식물 공장 같은 게 있는, 또 식재료를 만드는 것부터 공유 주방이 있고, 그 공유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고, 그 위에 어린이집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 그리고 퓨처플레이가 함께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테커 플러스. 그들이 투자한 10년 뒤 부동산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스 자산운용 CFO를 맡고 있는 임태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특화된 자산운용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각종 다양한 테마의 부동산들을 펀드로 구성해서 매입을 하고 운영해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서 나중에는 매각을 하는 부동산 관련된 종합적인 운용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세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회사다. 네, 부동산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를 하고 있고요. 운용 자산 규모는 32조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건물로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지금 구글 캠퍼스가 들어가 있는 삼성동의 오토웨이 타워라든지 명동의 논스퀘어, 그리고 인사동의 쌈지길, 최근에 이제 가로수길의 가로골목까지 테마와 다양한 컨셉들을 가진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엑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 대표를 맡고 있는 류중입니다. 이번에 이지스랑 저희 퓨처플레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훌륭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수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 씬에서 나름 진보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퓨처플레이랑 좀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부동산이 굉장히 전통적인 사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그런 시류를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늦게 쫓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많은 공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라는 고민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고요. 또 텍 기반의 굉장히 진보 성향의 플레이를 만나서 저희 어떤 보수적인 부분을 좀 깨트려 주십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콜라보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 와닿게 됐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공유 오피스를 테두로 해서 공유 주거, 공유 주방, 기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공간을 시간으로 나누고 구획으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효율을 더 높이는 그러한 일련의 그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의 커피숍이라든지 대기업 계열의 F&B 매장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떤 모객력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임차료를 더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식상해지고 트렌드도 빨리 변하고 잘 알려진 범용적인 브랜드의 F&B나 기타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변화에 빠르게 이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어떤 리테일의 위기로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그런 트렌드들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을 조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롭텍 플러스 이 공간이라는 곳에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펀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 운영에 대한 효율을 당연히 가장 핵심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움직임이 있구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계기가 되었죠. 이번에 이제 퓨처플레이랑 이지스 자산운용이랑 함께한 이제 테커 플러스 외에도 이제 공간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이미 좀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상반기에 첫 투자를 공유 주방인 위쿡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물류 쪽을 하고 있는 로지스팟, 유진 대표님도 소개해 주셨던 이제 오픈업, AI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있는 오픈업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째까가거, 그 여성 기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뭐 헤이조이스 등이 있습니다. 째까가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기반 돌봄 서비스지만 그들이 또 이제 부가적으로 아니면 메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몰에 갔을 때 부모들이 내 아기를 마음 편하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맡기고 본인들 일을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그게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교육적인 테마나 클래스가 있어서 안심하고 맡기면서 우리 아이가 뛰어노는 거 외에 조금 교육적인 그런 컨텐츠까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주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확장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가 포커싱을 했었고, 헤이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일반인들이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오피스에서 조금 더 포커스된 이제 테마를 가진 이제 공간 운영이 가능하겠다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또 그쪽은 또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제가 부연을 좀 하면 네. 제가 이지스의 관점이 되게 즐거운 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원래는 되게 온라인적인 관점이거든요. 특정 타겟 세그먼트를 명확하게 잡고 그 세그먼트가 강력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부터 집중력을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다 하는 전략이잖아요. 예를 들면 마켓컬리가 강남에 주부들이 잠자기 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배송하는 걸로 성공한 것 같은 전략을 다 펴는데 유독 오프라인은 그런 전략을 펴는 분들이 되게 적었어요. 뭐 예를 들면 타겟 고객이 젊은 직장 여성이다. 그러면 이 타겟만 갖고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의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타겟팅을 오히려 하는 게 공간 사업에 있어서는 더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온라인스러운 접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좁은 세그먼트지만 그 세그먼트에서부터 출발해서 굉장히 오히려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죠. 그 테크 플러스 이제 한 사이클을 해봤는데 우리 이러이러한 스타트업을 찾는다. 의도 같은 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테커 플러스를 기획을 같이 하면서 크게 테마를 두 가지로 잡았어요. 어떤 서비스적인 관점에서의 운영적인 측면을 하는 이제 한 그룹과 좀 테크 오리엔티드 된 그룹 두 가지 그룹으로 놓고 저희가 이제 모집을 했었고요. 재밌는 게 정말 반반 딱 한 100여 개사가 지원을 해주셨는데 크게는 그 두 축으로 해서 좀 저희가 봤었고요. 또 물리적인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해보겠다라는 어떤 꼭지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저희가 투자를 했던 뭐 메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간 운영은 아니더라도 공간 내에 CCTV를 활용해서 그 비저너리 기술을 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패턴을 분석해서 이 공간 운영자한테 유의미한 정보를 주겠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또 투자한 곳 같은 로컬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 직접적인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공간 공유 이제 서비스를 하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기업들과 달리 이분들은 도시 재생하고 죽은 공간을 살리고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쪽의 접근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연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무슨 버려진 곳인데 사실 뭐 연남동 자체가 워낙 핫플레이스이니까 거기를 우리가 1층은 리테일, 중간층은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상층은 코리빙 하우스로 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주거도 하고 F&B 먹고 마시고 하는 것까지 해서 돈의 흐름이 내부적으로 돌 수 있게끔 공간을 이제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의미를 봤고요. 그랬을 때 그게 내노라한 번듯한 곳에서 돈 많이 가지고 구성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도시 내에서 소외된 공간을 직접 찾아서 그거를 새롭게 다 꾸며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를 다시 생기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골목이 살아나고 또 주변에 다른 것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또 지나다니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요 하나의 정해진 공간을 운영하는 능력 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천병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도 파악을 해서 투자를 좀 진행하게 됐죠. 당연히 뭐 지하 1층, 1, 2, 3층이 가장 핫플레이스니까 거기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는 뭐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되는데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조금만 후미진 곳이라고 하면은 잘 임차가 안 되니 그거를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는 이거 다 채워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 다 채워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 커뮤니티에 오신 분들이 2, 3층에 있는 매출을 더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전체 건물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가 높아지니 빌딩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특히 공간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부딪히는 첫 번째 벽은 우리가 초기에 펀딩을 아무리 잘 받아도 뭐 10억, 20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료로 그걸 다 써야 되는 경우에 봉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부동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이지스 같은 곳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런 전략적인 공간을 같이 쉐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을 절약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험의 결과가 매우 좋으면 결국은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지스를 소개할 때 이번에 테코플러스에서 투자한 회사들 외에도 저희 포트폴리오도 계속 소개드리고 있는데 공간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만나보고 가급적 투자를 꼭 받아야 될 파트너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공간 자체를 우리가 영유하고 사업적인 실험을 하는 거를 스타트업 혼자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잘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기존의 강자들, 기존의 그 업계 1등 플레이어들하고 손잡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내가 공간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간의 왕
이지스랑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는 테스트베드나 뭐 POC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죠. 10년 뒤에는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의 변화가 있을 것 네. 같다. 10년 뒤 네. 미래 예측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롭텍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최근에 있었죠. 막 위역 사태가 한번 있었고, 최근에 이제 거시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근데 위역 전까지는 공유 경제라는 테마가 화두였었고, 네.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언택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속이 붙었죠. 네. 없던 컨셉은 아닌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 두 컨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10년의 주 대상이 될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문구 하나가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고 싶지 않다. 그게 저는 되게 와닿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말 단어다. 혼자 있고 싶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 외롭고 싶지 않다. 이거는 공유. 그거에 대해서 공간 구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런드리고나 세탁특공대 같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문 앞에 내놓으면 알아서 세탁하고 다음날 아침에 갖다 준다든지, 청소연구소처럼 연락하면 나 없을 때 와서 청소하고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지만은 공유라는 그런 어떤 테마의 서비스들은 계속 이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10년 후가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 세팅이 딱 될 것 같아요. 어떤 좀 스트럭처가 딱 있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오피스 빌딩이다라고 하면 회사마다 복지시설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지스가 운영하는 빌딩에 오면은 항상 뭐 탑층은 입주사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거기 가면 카페도 있고, 뭐 헬스클럽도 있고, 개인 PT도 받을 수 있고, 미용실도 있고, 다 있다. 그냥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임대료에 녹여서 그냥 입주사 직원들은 무료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임차한 회사로부터 저희는 이제 임대료 수치를 하니까 직원들한테는 그냥 무료 서비스가 가는 거죠. 그러한 어떤 공간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은 딱 이제 세팅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구성을 갖출 거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입주사 직원들 혹은 주거 커뮤니티면은 입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공될 거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정의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나는 혼자 집에 편하고 있게 싶어 했을 때는 관련된 언택 서비스를 쭉 받고, 나 좀 심심하네 하면은 라운지 가서 관련된 이제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파편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년 후에는 딱 오피스에는 이런 형태, 주거에는 이런 형태, 그런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들이 공유 경제와 언택트라는 두 개의 테마가 잘 버무려져서 좀 셋업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있는 거죠. 주인님, 네. 10년 뒤 미래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항상 뒤에 하면 앞에 분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한 얘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제가 지금 동공이 되게 흔들리고 있어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훨씬 더 오프라인 공간이 섬세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오프라인 공간이 굉장히 기능적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다. 그럼 그냥 머리를 잘 깎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가치를 나한테 주느냐는 헤어 디자이너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서로 다른 가치를 주는 다양한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 공존한다던가, 뭐 커피숍도 이 커피숍은 이런 존재 이유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분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는 굉장히 뾰족하게 섬세해질 것 같은데, 반면에 섬세하게 분화된 업종들이 서로 결이 같은 것들은 합종 연행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은 꿈꾸고 있고 10년 뒤에는 이게 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수직 도시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수직 도시. 그러니까 지금 르네상스 호텔 허물고 새로 이제 쌍둥이 빌딩 올리고 계신데, 저는 그런 상상하거든요. 완전히 지하 한 10층부터 꼭대기에 있는 루프탑까지 수직 도시를 건설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저 지하실에는 식물 공장 같은 게 있는, 그래서 식재료를 만드는 것부터 그 다음에 공유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유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있고, 뭐 헬스클럽도 있고, 육아시설도 있고, 저 위에 시니어용 공간까지 있으면 온 가족이 그냥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먹고 자고 살고 뭐 신선한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직 도시를 관통하는 테마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은 이런 취향이니까 이런 취향의 컨텐츠들이 모여있는 이 수직 도시에 살 거야. 근데 최근 보면 고급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하는 단지들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층고가 일부러 굉장히 높은 것만, 이 정도 층고를 비싼 돈 주고 살 사람들만 우린 모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아파트 단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취향의 극단적인 분화, 하지만 그 취향이 또 결이 맞는 굉장히 다변화된 업종들끼리의 합종 연행,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나는 이 가치를 지불하고 들어오겠다. 지불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공간 구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생각해보면 공공경제가 거기에 영향을 줬어요. 위옥이라고 해도 서울 시내 위옥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옥에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건물에 있는 위옥에 들어가야 되는 당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옥 공간이 주는 게 아니라 위옥 바깥에 있는 컨텐츠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업종이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다른 그런 수평 수직의 업종들과의 합종 연행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는 이미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부동산 자산 운용 이쪽이 나름대로 위기고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잖아요. 이 위기인 상황에서 뭐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좋은 건물이 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뭐 신문을 보시면은 이런저런 대기업에서 현금화를 위해서 보유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뭐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를 또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해서 또 잘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밸류업을 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해서 마냥 뭐 위기여서 어렵다고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 부동산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 베이스로 돌아가다 보니까 좋은 시절에는 또 뭐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지금 같은 좀 어려운 시기에는 그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여서 어렵고 뭐 더 호황 시절에서 좋고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직후에 백화점에 갔더니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집 앞 스타벅스를 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는 우리 집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의 일종의 사랑방이고. 그러면 스타벅스가 이런 언택트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공간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와, 여긴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라는 공간을 다시 한번 디자인한다면 오히려 스타벅스를 몰아내고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화점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요, 쿠팡이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스타벅스에 사람이 몰렸던 건 스타벅스를 대체할 만한 커피숍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커피숍들은 스타벅스만큼의 브랜드 밸류를 갖고 있지 못하고 믿음을 못 주니까요. 그런데 스타벅스보다 더 믿음을 줄 만한 공간을 설계하는 게 과연 어렵냐 생각해보면, 스타벅스는 지금 공간이 사방에 뚫려 있고 인간 점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미래의 우리 집 사랑방 대용 공간은 어떻게 생겨야 될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플레이어 나오면 심지어 스타벅스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위기 때는 전통의 강자는 항상 흔들리고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법이니까 내가 너무 업계 강자라고 믿었던 1등이라고 믿었던 플레이어 어떻게 이번 기회에 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지스한테 투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질문. 네. 편하게 연락 뭐 이런저런 요트로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뭐 일단은 프롭텍이 아니더라도 좋은 내용을 가진 스타트업은 다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제가 다 뵙고 직접 말씀 듣고 현장에 있으면 찾아가서 뵙고 하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매년 그 이제 프롭텍의 스타트업들을 계속 조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찾고 계속 발굴 육성하는 그러한 이제 기회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매년 너무나 또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내용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스타트업이 너무 이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바로 사업화하고 바로 현실화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와칭하고 저희가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투자하고 같이 협업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완전히 융합돼서 떨어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 공간 콘텐츠 하는 회사들이 오프라인만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온라인까지 이렇게 침투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 현상이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에서 되게 잘하는 회사들이 온라인만으로 한계를 느껴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와디즈 같은 경우에 성수에 되게 크게 또 하우스를 하나 만드셨고,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의 24시간을 보면 24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컴퓨터만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술도 한잔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도 오프라인 온라인에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야 기복이 없는, 그러면서 더 고속 성장하는 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출발한 회사도 온라인화가 돼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온라인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타트업들도 오프라인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때 나 부동산 몰라요, 어떻게 이걸 전개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략 이런 생각은 있어요 하실 때 저희나 이지스 연락을 주시면 같이 저희가 힘을 모아서 온라인 발상의 오프라인 컨텐츠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